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경제한방입니다. 이 전쟁이란 참 안타까우면서도 슬픈 일이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이 전쟁통에도 수혜를 보는 곳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 증시가 파랗게 질려가는 와중에도 시뻘건 불기둥을 뿜어내며 존재감을 과시한 우리의 요격 미사일 천공2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란이 발사한 130발의 탄도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 UAE로 날아든 순간 UAE는 즉각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가동했습니다. 이 방어망에는 미국의 전설적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에로우, 그리고 한국의 천공2가 있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개전 초기에 쏟아진 탄도미사일에 대한 이 세 가지 방공 시스템의 종합 요격률은 무려 90% 이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천공2 단독 요격률만 따져봐도 96%대 압도적인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통계적 증명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요격 과정에서는 이란의 미사일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영공을 침범한 580여 대의 드론 상당수까지 천공2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 대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를 섞어서 공격하는 현대 전술 상황에서 이 모든 걸 식별하고 추적해서 요격했다는 것, 바로 이 천공2의 기술적 성과였습니다. 또 하나는 실전적 성과입니다. 96% 명중률이라는 놀라운 숫자, 그것도 시험 단계가 아닌 실제 전투에서 검증됐다는 점, 이거를 주목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무기 시장은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차갑고 냉정한 곳입니다. 아무리 카탈로그 스펙이 화려하고 테스트 영상이 멋져도 그건 그거고 중요한 건 실전입니다. 수조 원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과연 실제 전쟁터에서 진짜로 작동하는가, 이 심리적 허들, 이걸 넘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훈련장에서만 100점 맞은 무기면 뭐하나요? 전장에서 적의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단 한 방의 원샷 원킬, 이걸 선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아랍에미리트가 천공을 도입한 건 2022년 예멘 후티 반군의 스커드 미사일 공습에 시달리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10개 포대, 총 35억 달러 어치를 샀으니 한국으로선 방산사상 최대 수출 규모였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팩3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 그에 반해 성능은 비슷해요.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옆집, 그것도 부잣집, 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소문이 나면서 사우디가 2024년 2월 천공2 10개 포대 32억 달러어치를 구매했습니다. 나만 없어 천공. 이라크도 그해 9월 26억 달러어치를 계약했습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보여준 가공할 실력은 이 실전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던 마지막 물음표까지 지우는 중요한 방점이 됐습니다. 하늘천 활궁, 천궁 말 그대로 하늘의 화살입니다. 쉽게 말해 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내가 쏜 화살로 맞춰 떨어뜨리는 것. 그러니까 이 날아오는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 북한이 주요 도시로 미사일을 쏘면 천궁이 나서서 막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천궁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시스템이라고 한 이유는 이 천궁은 레이더와 통제소, 유도탄 발사대, 이 세 가지가 한 몸으로 한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적의 항공기가 날아오면 레이더가 이걸 식별합니다. 그러면 통제소에서 사격 지시를 하겠죠. 이후 발사, 유도 비행, 목표 타격 순으로 적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천공2가 있으면 당연히 천공1이 있겠죠? 천공1은 기본형으로 이 항공기 요격만 가능해요.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새로운 미사일을 장착해서 탄도 미사일 요격까지 가능한 버전이 바로 천공2입니다. 이 천공2의 압도적 요격률 뒤에는 첨단 기술력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히트 투 킬. 미사일이 목표물에 직접 부딪혀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근접 신관이라고 해서 이 적 미사일 근처에서 폭발해 그 파편으로 손상시키는 방식이었거든요. 반면에 히트 투 킬은 목표물에 직접 충돌해서 파괴합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이 마하 5 이상 엄청난 속도, 이 초고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파편만으로는 완벽한 파괴가 어렵거든요. 자, 천공2는 아래 공식 지금 보이시죠? 자, 블라블라블라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공식에 따른 거대한 운동 에너지를 목표물에 그대로 전달해서 탄두 자체를 무력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 10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또 하나의 비밀 병기, 이 측 추적기를 동원합니다. 이 미사일 동체 옆면에 장착된 작은 로켓, 이 측 추적기로 미세하게 궤도를 수정하면서
직접 충돌을 유도합니다. 이 천궁2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하늘의 눈, 레이더에 있습니다. 자, 이 레이더가 그냥 레이더가 아니에요. 이 하나의 레이더가 모든 것을 다 하는 다기능 만능 레이더입니다. 자, 레이더라는 게 뭔가요? 이 적의 미사일이 어디서 오는지 찾아내고 아군의 미사일을 끝까지 안내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방공 시스템은 이 탐지, 추적, 피하 식별, 유도탄 교신용 레이더가 각각 필요합니다. 하지만 UAE 수출형에 적용된 능동 위상 배열 A사 레이더는 이 모든 걸 한 방에 싹 그야말로 일당백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레이더는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 모듈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레이더를 물리적으로 회전시키지 않고도 이 전자적으로 빔을 쏴서 수십 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합니다. 이 전자전, 그러니까 재민 공격에 매우 강한 저항력을 갖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천궁이 미사일뿐 아니라 드론까지 동시에 추적하고 파괴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A사 레이더 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궁2의 또 다른 비결, 이번엔 발사 방식입니다. 일명 콜드 론칭. 그러니까 이 수직 발사관에서 미사일을 공중으로 띄운 뒤 공중에서 점화해서 목표물 방향으로 꺾는 방식이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반대 개념 핫 론칭과 비교해 볼게요. 핫 론칭은 지상에서 직접 점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발사대가 어떻게 돼요? 화염에 노출되잖아요. 당연히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 콜드 론칭은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이니 발사대 손상 없이 오히려 수명을 늘려줍니다. 이 360도 그 어느 방향으로든 즉시 대응할 수 있고 발사대를 돌릴 필요가 없어서 속전속결 아주 빠르게 전투를 시작하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천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어느 한 회사가 뚝딱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내 방산 3사의 협력으로 완성됩니다. 먼저 LIG 넥스원, 이 천궁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합하고 유도탄, 미사일을 만드는 곳입니다.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소모품인 만큼 수출 물량이 늘어날수록 매출 체력이 좋아지는 구조죠.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미사일 재고 부족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 시스템, 이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합니다. 미사일처럼 소모품은 아니지만 레이더는 무기 체계에서 가장 정밀한 부분, 그만큼 값이 비쌉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유지 보수 운용, 즉 MRO 시장에서 고마진 사업으로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자, 이 마지막 방산계의 팔방미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미사일을 싣고 험지를 달리는 발사대와 추진 기관을 제작합니다. 이미 우리의 베스트셀러 K9 자주포 진출시키느라 이 글로벌 인프라 쫙 깔아놨거든요. 천궁과의 패키지 수출 시너지를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무기 팔아 돈 벌지 않아도 좋으니 전쟁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입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 무기가 맹활약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 역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나마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라는 게 조금의 위안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전쟁은 현실이고 그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게 인간사니까요. 방패가 필요 없는 세상, 어쩌면 그것이 과학이 도달해야 할 진정한 종착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한방이었습니다.